여러분, 오늘은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도 왜 우리는 밤이 되면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는지, 왜 어떤 순간에는 아내가 갑자기 멈춰버리는지 그 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은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건강 정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단 3가지 원리만 몸에 붙이면 다음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정말일까? 하고 의심하셨다면 그 의심조차 이 영상의 실험 대상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고 직접 확인하세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피하고 밀어내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해지고 말이 줄고 표현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 침묵을 수긍으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무관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또 다른 질문입니다. 나는 노력하는데 왜 매번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지? 마음속에서 같은 말이 맴돈다면 지금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오해의 프레임입니다. 오늘 저는 그 프레임을 통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이 내 상황과 너무 닮았다면 잠깐 멈추고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그래야 다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내용 어디에서 공감이 되셨는지 끝에 숫자 1, 2, 3 중 하나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서 그 항목을 더 깊게 다루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시작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60대 후반의 부부가 오셨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에 자책이 가득했고 아내는 미간을 꽉 모은 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다른 사람 같아요. 밀어내고 피하고 그러다가도 제가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저를 받아들이는 건지 포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로서 너무 비참합니다.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한 문장을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급해요.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겁나요. 같은 사건을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언어는 확인이었고 아내의 언어는 안전이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언제나 언어의 번역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을 분명히 합시다. 여성의 몸은 스위치를 켜듯 즉시 반응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불을 켜는 전등이 아니라 장작에 불씨를 붙여 서서히 방을 데우는 아궁이에 가깝습니다. 예열이 되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지만 준비 없이 성급히 불을 대면 연기만 차올라 숨이 막히죠. 많은 남편들은 그 연기를 무관심으로 오해합니다. 사실은 신호였습니다. 아직 차갑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 신호를 읽지 못하면 관계는 반복해서 막히고 서로는 자신이 거절당했다고 느끼며 더 멀어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15분이 승부입니다. 하지만 그 15분은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대기 시간이 아닙니다. 과학이 알려준 3가지 버튼을 차례대로 눌러주는 시간입니다. 첫째, 안심 버튼입니다. 손을 맞잡고 호흡을 맞추고 포옹을 유지하세요. 말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 서두르지 않을게. 이 두 문장만으로도 몸은 방어에서 수용으로 전환합니다. 둘째, 인정 버튼입니다. 칭찬은 과장이 아니라 구체가 핵심입니다. 오늘 눈가가 참 편안해 보여. 당신이 있어서 하루가 단단했어. 구체적인 한 문장이 뇌의 보상 회로를 켭니다. 셋째, 신뢰 버튼입니다. 눈을 마주보고 10초 이상 침묵을 견디세요. 서툴면 웃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선이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3버튼을 천천히 눌러주면 몸의 준비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숨이 길어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이때까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멈춘다 하신다면 두 번째 원리를 확인하세요. 자극의 중심은 한 점이 아니라 영역입니다. 남편들은 대개 정답의 점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고조기에는 감각의 중심이 넓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한 곳을 집요하게 반복하면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넓고 느리게 리듬을 들으며 범위를 이동하세요. 마치 두 사람이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속도로 왈츠를 추는 것처럼요. 속도와 강도는 아내의 호흡이 알려줍니다. 호흡이 길어지고 규칙적이면 맞고 끊기거나 짧아지면 강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술은 묻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리듬 괜찮아? 조금 더 느리게 할까? 질문은 능숙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동의를 확인하는 가장 성숙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끝난 뒤 10분입니다. 많은 남편이 이 구간을 빈 시간으로 생각해 놓칩니다. 그러나 관계 이후 10분은 다음 관계의 출발선입니다. 포옹과 호흡 그리고 한 문장. 오늘 고마워. 함께여서 참 따뜻했다. 이 말은 아내의 뇌에 나는 존중받고 있다라는 표식을 남깁니다. 존중의 표식이 쌓이면 다음 만남은 준비 없이도 훨씬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반대로 이 시간을 방치하면 오늘의 좋았던 순간이 내일의 어색함으로 바뀝니다. 사랑은 기술로 시작할지 몰라도 기억은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 아내는 갱년기라 너무 힘들어합니다. 윤활도 부족하고 예전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갱년기는 누구 탓이 아닙니다. 몸의 변화가 먼저 오고 마음이 뒤따르며 일상의 여력이 줄어듭니다. 이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 수용성 윤활제는 사랑의 편법이 아니라 배려의 기본입니다. 둘째, 삽입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인식. 따뜻한 마사지, 손과 어깨의 긴장 풀기, 긴 포옹, 느린 대화.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전체를 이룹니다. 목표를 성급히 한 곳에 두면 여정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여정이 편안하면 도착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마음의 문에 관해서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적 억압과 과거의 상처, 반복된 실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물쇠를 만듭니다. 그 자물쇠는 기술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설거지 한 번, 쓰레기 한 봉투, 늦은 밤 불 끄는 손길 하나. 오늘 당신 덕분에 하루가 잘 굴러갔어. 라는 짧은 메시지 한 줄. 이 사소한 배려들은 마음의 윤활입니다. 윤활이 충분하면 문은 소리 없이 열립니다. 열쇠를 억지로 비틀 필요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나는 준비 시간을 의식으로 만들었는가? 달력에 적을 만큼, 알람을 맞출 만큼 소중한 의식으로 만들었는가? 둘째, 나는 확인 질문을 하고 있는가? 정답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보다 함께 정답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바뀌면 관계는 한 달 안에 달라집니다. 많은 부부가 실제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미션을 나눕니다. 오늘 밤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333 호흡입니다. 서로 마주 앉아 3초 들이마시고 3초 멈추고 3초 내쉽니다. 호흡이 맞기 시작하면 손을 포개고 1분만 눈을 맞춥니다. 말하지 마세요. 둘째, 칭찬 한 문장입니다. 외모보다 태도와 노력을 칭찬합니다. 오늘 힘든데도 끝까지 해줘서 고마워. 셋째, 10분의 여운입니다. 그 어떤 행동보다 포옹으로 마무리합니다.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고마워를 한 번 더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효과는 큽니다. 꾸준함이 비밀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 한켠에 미안함이 올라왔다면 그 감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관계를 바꾸고 싶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미안함을 변명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행동으로 바꾸면 됩니다. 오늘은 쉬자, 네가 먼저야.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크게 말할수록 가벼워지고 작게 행동할수록 깊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존중입니다. 존중은 동의의 다른 이름이고 기다림의 다른 표현이며 일상의 다른 얼굴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비밀을 찾느라 작은 질서를 잊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기, 약속을 지키기, 약속을 못 지킬 때 미리 말하기, 고맙다고 말하기, 미안하다고 말하기. 이 사소한 질서가 쌓이면 침대 위의 모든 오해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남편 한 사람이 바뀌면 부부의 리듬이 바뀝니다. 리듬이 바뀌면 기억이 바뀝니다. 기억이 바뀌면 내일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만 실험해 보십시오. 첫 15분의 의식, 넓고 느린 리듬, 끝난 뒤 10분의 포옹. 그리고 낮 동안의 작은 배려 하나. 달력이 한 장 넘어갈 때 아내의 눈빛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현장에서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이냐, 미루기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따뜻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집은 고요하고 아이들은 잠들었고 TV도 껐습니다. 당신은 먼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에게 점수 주자면 95점. 남은 5점은 내가 채워줄게. 과한 농담이 아니라 미소를 부르는 가벼운 농담이면 충분합니다.
불빛을 너무 밝게 켜지 말고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세요. 음악을 틀어도 좋지만 가사가 많은 노래는 대화를 방해합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고 나오기 전 침구에 주름을 한번 펴고 방 온도를 1도 낮춰두세요. 작은 준비는 큰 안도를 만듭니다. 아내가 나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서두르지 말고 먼저 어깨를 손으로 감싸주고 귀 뒤쪽을 한번 스치듯 쓰다듬어 주세요. 사람은 손가락보다 말에 먼저 반응합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이 문장은 힘이 셉니다. 말은 다짐이 되고 다짐은 분위기를 바꿉니다. 자주 하는 실수도 미리 막아둡시다. 첫째, 농담으로 긴장을 풀려고 과한 성적 농담을 던지는 것. 긴장 완화가 아니라 방어를 만듭니다. 둘째, 본인이 옳다고 믿는 순서를 고집하는 것. 순서가 아니라 호흡이 우선입니다. 셋째, 확인 질문을 검사처럼 던지는 것. 좋아? 좋아? 는 신문입니다. 대신에 여기 괜찮아? 조금 더? 잠깐 멈출까? 처럼 선택지를 제안하세요. 넷째, 비교의 언어. 지난번엔 다른 사람들은 비교는 열쇠를 망가뜨립니다. 다섯째, 끝난 뒤 즉시 폰을 보는 행동. 연결을 끊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물 한 잔을 함께 마시고 조용히 등을 토닥이는 것으로 마무리하세요. 갱년기 케어는 4박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분.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면 전반적인 컨디션이 올라갑니다. 둘째, 습도. 건조한 방은 불편을 키웁니다. 취침 전에 가습기를 켜고 입술과 손에도 보습을 해주세요. 셋째, 온도. 미세한 냉방이 땀을 줄이고 불쾌감을 낮춥니다. 넷째, 리듬. 불면이 잦다면 관계를 너무 늦은 시간에 몰아넣지 마세요. 피로도가 높을수록 몸은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컨디션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심리적 안전을 만드는 짧은 문장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 속도를 따라갈게. 멈추고 싶으면 언제든 손가락 2번. 지금처럼 괜찮아, 충분해. 내가 틀리면 바로 말해줘.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 이 5문장은 상황을 바꿉니다. 특히 멈춤 신호를 미리 합의해 두면 통제감이 살아나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통제감은 욕구의 적이 아니라 욕구의 친구입니다.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호기심이 살아납니다. 하루 일과 속에서도 관계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10초 포옹과 짧은 메시지 한 줄을 보냅니다.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야. 점심에는 사진 한 장과 고마움 한 줄. 이거 보니까 내 생각나더라. 저녁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위한 작은 배려 한 가지. 설거지, 분리수거, 아이 숙제 봐주기 중 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밤에는 약속했던 15분 의식을 지킵니다. 이 루틴을 7일만 이어가 보십시오. 7일 동안 아무 일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8일째의 표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먼저 바뀐 나의 태도입니다. 태도는 신뢰로, 신뢰는 호기심으로, 호기심은 친밀감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지난 시간 동안 실망과 다툼이 쌓였다면 오늘 밤은 목표를 새로 정하십시오. 목표를 성공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공적인 대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질문 3개만 합시다. 요즘 내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 무엇이 편안하고 무엇이 불편해? 내가 당장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야? 듣고 요약하고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내 몸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고 오른쪽 어깨가 요즘 더 뭉치고 내가 서두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지금부터 바꿀게. 요약은 공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요약이 정확하면 신뢰가 한 칸 올라갑니다. 혹시 스스로가 오랫동안 나는 서툴다고 낙인 찍어 오셨다면 이제 문장을 바꾸십시오. 나는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은 틀릴 때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고쳐나갈 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린 3가지 원리와 3가지 미션이 바로 그 도구입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부부관계는 성적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곡선이 결국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2장면을 마음속에 저장해 두세요. 첫 장면은 시작 전에 15분. 당신은 포옹하고 호흡을 맞추고 칭찬 한 문장을 건넵니다. 2번째 장면은 끝난 뒤에 10분. 당신은 등을 쓰다듬고 물을 건네고 고마워, 함께여서 행복했어. 라고 말합니다. 이 2장면만 꾸준히 반복해도 관계의 기초 체온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몸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큰 비밀은 대개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전의 방식으로 서두를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새로운 의식을 하나 만들 것인가? 당신의 결정은 오늘 밤의 온도를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리듬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과 갱년기 통증을 줄이는 스트레칭 루틴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댓글에는 오늘 실천할 한 가지를 꼭 남겨주세요. 오늘은 준비의식 15분. 오늘은 끝난 뒤 10분 포옹. 오늘은 질문 3개. 화면 너머의 누군가는 당신의 한 줄로 용기를 냅니다. 우리는 서로의 내일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미소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